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사연을 주신 분이 27세 정도 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시고, 회사에 근무하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고요. 그리고, 작은 건강보험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사회초년생으로서 보험자산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보험자산을 만약에 운영하시게 되면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초년생이시라고 하면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고 보험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투자나 저축자산을 준비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해 주신 거에 근거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강보험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마도 어머님께서 오래전에 취업을 하시기 전에 가입을 해주신 건강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가입한 건강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폐지를 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자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가입하는 보험들과는 조건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장 기간 자체가 조금 짧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요. 직장 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다른 레저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첫 번째로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보험자산에서 중대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암이고요. 두 번째는 뇌졸중, 세 번째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보시면은 암은 어떤 부위에 생기든지 사실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머리와 심장에 관련된 것은 생명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가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혼이시잖아요. 미혼이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가장의 어떤 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혼인 상태시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준비는 조금 뒤로 미루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수입, 매달 수입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험자산으로 빼시는데 보험자산으로 빼는 거는 저 이외의 다른 전문가들도 보통 월 수입, 사용하는 월 수입에서 8에서 많게는 12%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시면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되실 거고요. 200만 원 수입이시라고 하면은 16만 원에서 전체 한 20만 원 내외로 보장자산을 짜시면은 효율적으로 짜실 수 있고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셨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돈을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결혼을 감안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5년에서 길면 한 7년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자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나가는 비용들이 일정 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나 7년 정도를 적극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으셔야만 그 다음에 굴러갈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죠. 첫 번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작은 건강보험이라고 하셨지만은 그걸 무조건 해지하시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래서 가입한 기간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총 몇 살까지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건강보험에서 3대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 뇌, 심장. 혹시 여기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명적인 질병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더 나가면은 사망이라는 또 이벤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장이 70세냐 80세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은 전 국민이 다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직까지 미혼이시잖아요. 미혼이시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망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가정을 꾸리시고 나면은 반드시 또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장은 반드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잉여자금을 좀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 잉여자금을 짧게는 5년 그리고 7년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10년 동안 자금을 만들 수 있게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하셔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드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방송인데요. 속 시원하게 맡긴 것이 확 뚫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예고 잠깐 드립니다. 다음 주 예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실손의료보험 내가 가입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거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 다음 방송 때는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어 공감 100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대한민국 보험 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보험을 논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시청자 고민 타파 시간입니다. 자, 라디오 DJ 버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뮤직 큐. DJ 김학도가 진행하는 보고파, 오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도 오빠. 학도 오빠?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학도 오빠라. 네. 오늘 이분 무조건 최상급으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결혼 7년차 주부였습니다. 였습니다. 과거형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타당문지 계속 읽겠습니다. 7년 전 장거리 연애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란 결실을 맺었지요. 그런데 앞불싸 결혼을 한 후에도 저희는 연애 시절과 다름없이 장거리 결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부산과 제가 사는 서울을 오가면서 말이죠. 신혼에는 주말에 꼬박꼬박 서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일이 많아지고 하면서 소원해졌지요. 아이라도 생기면 달라질까 했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멀어지고 원수처럼 헤어진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부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하던 중 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생각났어요. 이혼 후에도 부부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빠광. 그래요. 이혼 후에도 보험 특약, 부부보험 특약,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요지는 그겁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예. 그 보험적으로는 사실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 증권에 두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이런 형태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전부 다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헤어진 배우자가 청구를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계약자가 보통 보험금이라는 걸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헤어진 배우자가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죠. 다시 만나야 되겠네요. 뭐 전화라도 해야 네.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상 보험금을 받는 데에는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권상이나 설계서상에 이분들이 헤어졌다라는 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서로가 조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만 된다면요, 보험 청구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네.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네, 전화를 했어요. 이제 네. 헤어져서 이제 네. 전화를 했는데 네. 헤어진 마당에
보험 때문에 전화를 해? 네 마음대로 하셔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곤란하죠. 예, 동의를 해주고 또 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동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정우석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혼할 경우 이혼 전에 가입했던 부부형 보험에 보험금을 좀 받을 수 없다고 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가령 이거 이제 주로 이런 이제 부부형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부부형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나 이제 종신보험이나 이제 통합보험 등에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험인데요. 남편 또는 부인이 이제 주 계약자로 이제 돼 있고 나머지 배우자가 이제 종피 계약자로 이렇게 피보험자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혼할 경우 그 종피 보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저는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정우석 전문가님 말씀도 맞는 것이 예. 계약의 상품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주가 되는 사람을 따라가는 계약이 있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계약들이 있어요. 네. 동등한 계약에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상 청구는 가능한데 누군가가 대신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아하. 그리고 먼저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주종의 관계가 이제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네. 종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계약 자체를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험 계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생기는 불합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네요. 네. 사실 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사는 기간 동안 부부 특약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어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험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아니면은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사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장영인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이 부분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저희 같은 전문가를 한번 찾아서 네.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 네. 전문가분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을 다 만나보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면은 뭐 이런 문제도 일단은 뭐 보험을 받을 특약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품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예. 동등한 관계로 들어가 있는 계약이라면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네. 헤어진 관계 때문에 좀 껄끄러울 수 있고 아까 우리 전문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종의 관계로 들어가 있는 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맞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 상담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을 논하려거든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대한민국 보험 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잠들기 직전의 이 시간입니다. 자, 저 김학도가 여러분을 보고파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회 1시간씩 여러분을 보고파 찾아올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1833-8448, 1833-8448로 전화를 해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파 첫 회 방송인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많이 떨렸습니다. 그게 뭐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대 우리 김학도 선생님하고 같이 6개월 동안 좋은 정보들 도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영임 전문가. 정말 저도 방송은 처음이라 사실 너무 떨리고 지금도 말해서 좀 떨림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떨리더라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쉽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면은 떨림 정도야 감수해야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장영민 전문가는 전문가답지 않은 전문가 포스를 갖고 있어서 편안한 그런 모습이어서 더욱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우석 전문가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지금 방송이 정말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렸는데,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려 했던 이유와 진심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와 닿아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고 싶고 보고파 방송이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예. 세 분 덕분에 양질의 정보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을 콕 찍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 쉽고 재미있게 보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어 공감 100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대한민국 보험 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하루만 참아주십시오. 내일 만나는 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